대만이 한글을 공용어로 믿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통과 직전이라고 합니다. 방송까지 나왔어요. 이게 진짜라면 대만의 언어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그냥 소식이 아닙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린웨이 신입니다. 저는 대만 국립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연구하고 있어요. 제 전공은 대만어 보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연구실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대만어를 지킬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지금도 대만어는 아주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제 생각이 아니라 데이터를 보면 더 명확해요. 대만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들은 주로 60대 이상이지만 젊은 층으로 갈수록 구사율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20년 전만 해도 80% 이상의 대만인이 대만어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3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낮을지도 모르죠. 언어가 사라진다는 건 한 시대의 문화와 정체성이 함께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교수님, 대만어 너무 어려워요. 왜 우리가 굳이 배워야 하죠?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대만어는 과거의 언어일 뿐입니다. 익숙하지도 않고 실생활에서 쓸 일도 없습니다. 게다가 한자 표기법으로는 대만어를 온전히 담아낼 수도 없어요. 대만어의 미묘한 발음과 성조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자가 없으니까요. 저는 매일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대만어를 살릴 수 있을까? 어느 날 연구실에서 책을 뒤적이다가 한국어 관련 논문을 보게 되었어요. 한글이 소리를 표기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한글로 대만어를 적어보면 어떨까?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넘겼습니다. 대만어를 적는데 왜 한국 문자를 써야 하겠어요? 하지만 한글의 구조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생각이 달라졌어요. 한글은 모음과 자음이 결합해서 하나의 글자가 되고 소리 단위로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대만어의 복잡한 성조와 음절 구조를 담기에는 지금의 한자 표기보다 훨씬 적합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걸 제대로 검증해 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대만어를 한글로 적어보는 실험을 시작하기로요. 하지만 이 작은 실험이 대만 사회를 흔들어 놓을 거라고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글로 대만어를 표기하는 실험.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대만어를 보존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학자로서 새로운 길을 찾고 싶은 욕심이었을까요? 어쨌든 저는 이 가설을 증명해 보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표기법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대만어를 표기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자 표기법. 하지만 이 방법은 대만어의 발음을 완벽하게 반영할 수 없어요. 같은 한자라도 대만어와 중국어에서 읽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를 중국어 만다린식으로 읽으면 쇠샤오, 대만어로 읽으면 하카오가 돼요. 발음 차이가 크죠. 둘째, 로마자 표기법. 19세기 기독교 선교사들이 대만어를 기록하기 위해 개발한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로마자 표기법이 너무 생소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대만 사람들조차 제대로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는 대만어를 젊은 세대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다릅니다. 한글은 소리를 있는 그대로 적을 수 있는 문자예요. 가령 대만어의 ts나 ph 같은 복잡한 발음도 지읒, 피읍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죠.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대만어의 미묘한 성조까지 표현할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이걸 직접 실험해보면 어떨까? 그날부터 저는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어의 음소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한글로 변환하는 작업을 했어요. 하지만 연구를 진행할수록 고민도 깊어졌어요.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일까? 대만 사람들에게 한글이 낯설지 않을까? 혹시 정치적인 논란으로 번지지는 않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설을 검증하려면 직접 실험해봐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몇몇 학생 연구원들에게 이 프로젝트를 함께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반응이 나왔어요. 교수님, 한글이요? 사실 저 한글 좀 읽을 줄 알아요. 저도요. K-드라마 때문에 한글 배워봤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류의 영향으로
이미 한글을 접해본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한글은 낯선 문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신기하고 배우고 싶은 문자였죠. 이거 생각보다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일지도 모르겠다. 그날 밤 연구실 창가에 앉아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 실험 제대로 해보자. 그리고 저는 대만어를 한글로 적는 첫 번째 시도에 들어갔습니다. 이 작은 연구가 대만 사회를 뒤흔들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지만요. 한글을 대만어 표기에 적용한다. 이 아이디어가 점점 현실성이 있다고 느껴질 무렵 저는 먼저 대만어의 모든 음소를 정리하는 작업에 들어갔어요. 한글이 대만어를 표기할 수 있으려면 음절 하나하나를 한글로 옮겨야 했거든요. 대만어는 성조가 복잡합니다. 중국어처럼 4개가 아니라 6개에서 8개까지 존재해요. 기존 한자 표기법으로는 이 성조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한글이라면 간단한 기호만 추가하면 성조까지 표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연구실에서 함께 실험을 하던 학생들도 흥미를 보였어요. 교수님, 진짜 한글로 적으면 대만어가 쉽게 배워질까요? 해보기 전엔 몰라. 직접 실험해보자. 우리는 먼저 가장 기본적인 단어들을 한글로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먹다라는 대만어 단어를 한글로 적으면 차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조를 반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한글 위에 간단한 기호를 붙여 성조를 구별하는 방법을 시도했어요. 성조를 한글로 표현하기 위해 기울이거나 점을 추가하는 방식이었죠. 여러 방법을 실험하며 대만어를 한글로 적어보는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이게 정말 될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읽기 쉬운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놀라기 시작했어요. 이거 한자로 적은 것보다 훨씬 직관적인데요. 대만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면 이 방식이 더 빠르게 익힐 것 같아요. 한자에 익숙한 학생들도 한글 표기가 훨씬 직관적이라고 말했어요. 한자는 글자를 외워야 하지만 한글은 소리를 조합하는 방식이라 처음 배우는 사람도 쉽게 읽을 수 있었거든요. 우리는 작은 실험 책자를 만들어 봤어요. 한자 표기, 로마자 표기, 그리고 한글 표기로 나란히 적어놓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학생들 대부분이 한글로 적힌 대만어를 훨씬 빠르게 익혔습니다. 심지어 대만어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도 한글을 활용하면 훨씬 쉽게 발음을 따라 할 수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대만어를 되살릴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연구가 더 널리 알려진다면 당연히 반발도 있을 겁니다. 대만어를 지키기 위해 한글을 도입하는 것, 이것이 과연 대만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더 큰 실험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험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연구실에서 한글을 활용한 대만어 표기법을 연구하면서 저와 학생들은 점점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한자 표기법이나 로마자 표기법보다 훨씬 직관적이었고 무엇보다도 배우기 쉬웠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남아 있었어요. 실제로 대만 사람들도 이 방식을 편하게 받아들일까? 그걸 확인하려면 연구실 안에서만 실험할 게 아니라 더 다양한 연령층과 환경에서 직접 실험해봐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했어요. 먼저 대학생들부터 실험에 참여시켜보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젊은 세대가 대만어를 배우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였으니까요. 연구실에서 만든 작은 표기법 책자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직접 읽어보게 했습니다. 반응이 어땠냐고요? 이거 한자로 읽는 것보다 훨씬 쉬운데요? 소리를 들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편해요. 대만어 처음 배우는 사람이라면 한자보다 한글이 훨씬 직관적이에요. 저는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학생들은 한자를 이용한 기존 방식보다 한글로 적힌 문장이 훨씬 읽기 쉽다고 했어요. 그만큼 한글이 소리를 표현하는데 강력한 도구라는 뜻이었죠. 그렇다면 젊은 층만이 아니라 대만어를 원래 사용하던 연령층에서는 어떨까요? 이제는 어르신들께도 직접 실험을 해봐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연구팀과 함께 대만어를 주로 쓰는 지역을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특히 남부 지역에는 대만어를 사용하는 노인분들이 많았거든요. 한글 표기법을 만든 작은 책자를 들고 시장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찻집에 가서 한 분 한 분께 설명을 드렸죠. 이게 뭔가요? 대만어를 읽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어르신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하셨지만 설명을 듣고 하나둘씩 책자를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걱정했던 건
한글이 생소한 문자라 거부감을 가지실까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이거 우리말을 그대로 적은 거네. 한자가 아니라 글자가 이어져서 나오는구먼. 이거 어떻게 읽는 거라고 했지? 흥미를 가지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한자보다 직관적으로 대만어 소리를 담을 수 있다 보니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분들도 점점 자연스럽게 따라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찾아가 보니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네, 그날 가져다 준 책자 있지? 그거 더 없나? 이걸로 우리 손주한테 대만어 가르쳐 보려고 하는데 대만어를 지키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이 먼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확신했어요. 이 방식 진짜로 효과가 있구나. 하지만 이 연구가 더 널리 알려진다면 당연히 반발도 있을 겁니다. 대만어를 지키기 위해 한글을 도입한다. 이게 과연 대만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이 실험을 이어갈수록 저는 점점 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대만어를 한글로 적어본 실험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오면서 연구팀 모두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대만어를 사용하는 어르신들과 젊은 층의 반응이 둘 다 긍정적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컸습니다. 워낙 생소한 방식이다 보니 과연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험을 더 크게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별로 작은 강연회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강연회라고 해도 어려운 학술 강의는 아니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직접 만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타이난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여전히 대만어를 쓰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이곳을 먼저 찾았습니다. 이거 뭐 하는 거야? 린 교수, 한글이라니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 처음엔 어르신들께서 낯설어 하셨죠.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대만어가 요즘 젊은이들한테 어려워서 잘 안 쓰이고 있잖아요. 한자로만 적으면 읽기도 어렵고 소리도 정확히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한국에서 쓰는 이 한글은 글자가 바로 소리를 표현하는 거라서 배우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자 몇몇 어르신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럼 한번 드러나 보자고. 저는 준비해간 작은 책자를 꺼내 어르신들께 나눠드렸어요. 책자에는 자주 쓰는 대만어 문장들이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책자를 받아들고 처음에는 좀 어색해하셨지만 한글이 소리를 그대로 적는 문자라는 설명을 듣고 조금씩 따라 읽기 시작하셨어요. 허허, 이거 신기하네. 우리말 소리 나는 대로 적히는 게 재밌구먼.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읽으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옆자리 어르신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걸로 손주들한테 가르치면 훨씬 쉽겠구만. 우리 손주는 한자 보면 도망부터 가는데. 그 말씀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젊은이들이 대만어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한자 때문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다른 지역에서도 강연회를 했습니다. 이번엔 시장 한복판에서 사람들과 만나봤어요. 그곳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어요. 시장에서 물건을 파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오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게 한글이라고. TV 드라마에서 많이 봤는데 글자가 이렇게 생겼구먼. 우리말을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 거야? 네, 이게 바로 한글이에요. 발음을 그대로 적기 때문에 금방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신 아주머니는 연신 감탄하시며 다른 분들에게도 책자를 권해주셨어요. 덕분에 시장 한복판에서 작은 강연회가 즉석으로 만들어졌고 사람들은 하나 둘 모여서 궁금한 점들을 물어봤어요. 그럼 이걸로 표지판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 거요? 대만어 노래 같은 것도 이걸로 적을 수 있나? 예상치 못한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그럼요. 한글은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글자라서 어떤 말이든 정확히 적을 수 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신기해하면서도 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하나둘 관심을 보였어요. 며칠 후 연구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조교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수님,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 왔는데요. 한글로 대만어를 표기하는 게 신기하다고 방송에서 소개하고 싶다고 하네요. 순간 저는 긴장됐습니다. 방송에 나가는 순간 이 작은 실험이 대만 사회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었으니까요.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어요. 만약 방송에 나가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대만어 보존에 관심을 가져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방송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방송국에서 녹화를 진행했어요. 인터뷰에서는 한글을 이용한 대만어 표기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설명했습니다. 방송은 생각보다 큰 반응을 얻었어요. 방송이 나간 다음 날부터 제 연구실 전화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문의가 왔어요. 이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더 알려주세요. 우리 마을에서도 이걸 배우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지만 좋은 반응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예상했던 대로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일부 보수적인 분들은 우리 언어를 왜 다른 나라 문자로 쓰느냐고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미 대만어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더욱 힘을 내서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작은 연구실 실험을 넘어 대만 사회 전체에서 한글로 대만어를 지켜보자는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더 커지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로 정치적인 논란이었죠.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 제가 예상치도 못한 더 큰 사건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한글로 대만어를 배우는 새로운 방식이 방송을 통해 소개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신기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논란이 커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기 시작한 거죠. 먼저 찬성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만어가 점점 사라지는 게 걱정스러웠는데 한글로 배우니 확실히 쉽구먼. 우리 손자, 손녀들이 대만어를 배울 수만 있다면 글자야 어떻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컸어요. 특히 오랫동안 대만의 문화를 지켜온 어르신들 중에는 왜 하필 한국 글자를 쓰느냐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아무리 대만어가 중요해도 우리 글자가 있는데 왜 남의 나라 글자를 써야 하나? 한글로 대만어를 쓴다는 건 결국 우리 문화를 잃는 거 아니겠소? 이렇게 의견이 갈리기 시작하니 연구를 진행하는 저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는 대만어를 살리고자 이 방법을 연구했지만 정작 이것이 대만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어느 날 연구실의 대학 총장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저를 지지해 주시던 분이었는데 표정이 심각했어요. 린 교수, 이번 연구가 너무 크게 이슈가 됐어. 대학에도 항해 전화가 많이 오고 있어요. 일부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이걸 문제 삼고 있지 않소? 저는 조심스럽게 총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제가 연구를 그만해야 할까요? 총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요. 나는 교수님을 믿고 있어요. 다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로 번지고 있으니 신중하게 행동해 주셔야겠어요.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제가 연구하는 건 순수하게 언어를 지키기 위한 일이었지만 어느새 정치적인 문제로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며칠 후에는 대만의 주요 신문과 방송에서 제 연구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대만의 언어학자가 한국 문자를 도입하자는 충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방법일까요? 심지어 인터넷에서는 제 연구를 비난하는 댓글도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람을 교수라고 뽑은 대학이 문제 아닌가? 우리말을 남의 나라 글자로 적겠다는 발상이 말이 되나? 한순간에 저는 마치 민족의 배신자처럼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제 연구가 순수한 의도와 달리 대만 사회를 분열시키는 이슈가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연구실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였어요. 린 교수님, 이번 연구를 그만 중단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대학과 교수님께도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저는 차분히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하는 건 언어를 지키자는 것뿐입니다.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대만어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말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다른 나라 글자를 도입한다는 건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제 연구가 이렇게까지 민감한 문제가 될 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만의 정치인들도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보수적인 정치인들은 강력하게 반발했어요. 이것은 대만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해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대만어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면서 제 연구를 지지하는 정치인들도 나왔어요. 대만어를 살리자는 교수님의 연구는 진심이라고 봅니다.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대만어를 지키는 게 먼저 아닙니까? 이제 대만 사회 전체가 둘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매일같이 토론이 벌어졌어요. 저는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순수하게 대만어를 살리고자 시작한 연구가 이제는 정치와 문화 문제까지 얽혀서 사회적 논쟁으로 확대된 거예요. 어느 날 학생 하나가 제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희 할머니가 교수님 뉴스를 보고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한글 덕분에 저희 할머니가 손자한테 대만어를 가르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제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쉽게 나아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논쟁은 더 격렬해졌죠. 결국 이 문제는 대만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이제 더 큰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문제는 중국 정부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중국 정부까지 나서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정말 큰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어요. 대만에서 벌어진 한글 표기법 논쟁이 중국까지 알려지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중국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어느 날 저녁 연구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친한 동료 교수였어요. 목소리가 많이 긴장된 것 같았어요. 린 교수, 뉴스 봤나? 무슨 일이야? 중국 외교부가 공식 입장을 내놨어. 한글 표기법 문제를 언급했어. 이건 문화 침투라고 비판하면서 대만 정부에 압력을 넣겠다고 했다고.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언어 연구를 했을 뿐인데 갑자기 국제적 문제가 돼버렸으니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 신문에도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실렸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대만 지역에서 한국 문자를 도입하는 것은 중화 문화의 통일성을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대만 정부가 이를 허용한다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뉴스를 본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순수하게 대만어를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어느새 외교 문제가 돼버렸으니까요. 사실 대만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늘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반응에 따라 정부의 입장도 쉽게 바뀌었죠. 결국 정부 쪽에서도 제게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연구를 중단하라는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내용을 보고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한글을 이용한 대만어 표기 연구는 즉시 중단해 주십시오. 이를 어길 경우 교수직과 연구 자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학자로서 언어를 지키려 한 일인데 왜 정치 문제로 번져서 이런 압박을 받아야 하나 싶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전화를 주셨어요. 웨이셰나,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니? 중국이 무섭게 나오는 모양인데 내가 다칠까봐 걱정이다. 죄송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런 압박 속에서도 희망을 버릴 수 없었어요. 실제로 한글을 이용해 대만어를 배우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고 있었거든요. 이미 전국 여러 곳에서 자발적으로 소모임까지 생겨났어요. 이런 현실을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만의 몇몇 시민단체가 제 연구를 지지하는 성명을 내고 저를 돕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 시민단체들은 성명서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언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중국의 눈치를 보는 정부의 압박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쉽지 않았어요. 중국은 실제로 경제적 압력을 예고하며 대만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론 중국 정부의 반발 때문에 오히려 대만 내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언어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대만어를 한글로 배우자는 의견은 이제 사회 전체의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방송과 신문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도 논쟁이 벌어졌어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우리말만 지킬 수 있다면 한글이라도 쓰자고 말했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려면 외국 문자를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이제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연구는 이제 개인의 연구가 아니라 대만 전체의 문제로 커진 거였죠. 그때부터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알려야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해외 언어학자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독일,
일본, 미국 같은 다른 나라의 언어학자들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린 교수님의 연구에 깊이 공감합니다. 한글이 소멸 위기 언어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봅시다. 이렇게 해외 학자들이 지지 성명을 내자 분위기가 다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만 정부도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어요. 결국 교육부에서는 공식 회의를 열기로 했고 저도 참석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우리 대만어를 지키려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대만 사람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준비를 했어요.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연구실 안에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의 결정이 필요한 순간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결정은 대만의 언어,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꿀지도 모르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교육부 회의에 참석한 저는 온몸이 긴장됐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니 교육부 관계자들과 언론인들, 정치인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대만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라는 뜻이었죠. 회의는 교육부 장관님의 말로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는 대만어를 지키는 방법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가장 먼저 반대측 인사가 발언했어요. 우리 대만어를 지키자는 뜻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필 왜 한글입니까? 우리 고유의 문화를 포기하자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더 악화될 것입니다. 회의실은 순간 술렁였어요. 장관님은 잠시 침묵한 후 제게 발언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차근차근 말씀드렸어요. 존경하는 장관님과 관계자 여러분, 제가 한글을 연구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대만어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대만어는 지금 급속히 사라지고 있고 젊은 세대들은 한자 표기법의 어려움 때문에 배우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실험 결과를 말씀드렸어요. 한글 표기법으로 대만어를 가르친 결과 젊은 학생들은 기존 방식보다 2배 이상 빨리 배웠습니다. 어르신들도 손자 손녀에게 쉽게 가르칠 수 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한글로 대만어를 배우고 계십니다. 대만어를 살리기 위해 한글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회의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몇몇 분들은 공감하는 표정을 보였고 몇몇 분들은 여전히 반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평소 말을 잘하지 않으시는 장관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대만의 정체성을 지키자는 뜻에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대만어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언어는 사라지고 맙니다. 방법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결과가 중요합니까? 장관님의 말씀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장관님은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현실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결단을 내리고자 합니다. 한글 표기법을 대만어 보조 표기법으로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지만 이번엔 긍정적인 분위기가 많았어요. 몇몇 분들은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며칠 뒤 교육부는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한글을 활용한 대만어 보조 표기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대만어를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 발표는 대만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엔 낯설어했던 분들도 이젠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많은 학교에서 한글 표기법을 시험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고 실제로 대만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처음 우려했던 중국의 압력도 국제적으로 많은 언어학자들이 이 방식을 지지해준 덕분에 쉽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구실에서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면서 조부모님과의 대화를 떠올렸어요. 어린 시절 집에서 편하게 대만어로 이야기를 나누던 그때 그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한글을 통해서라도 그 따뜻한 대만어의 소리를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몇 달 후 제가 연구했던 타이난의 작은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마을 회관에 가니 어르신들이 손주들과 함께 한글로 된 대만어 책자를 읽고 계셨어요. 린 교수 왔구먼. 자네 덕분에 우리 손주들이 대만어를 배우기 시작했어. 어르신들의 말씀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요. 대만어는 이제 다시 살아날 희망이 생겼습니다. 방법은 다를지라도 우리의 언어를 지키는 그 마음은 모두 같으니까요.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겠지만
저는 이 연구를 계속할 겁니다. 우리의 언어를 지키는 것 결국 우리 스스로의 몫이니까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자신 있게 이 길을 걷겠습니다. 대만어의 아름다운 소리를 우리의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대만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대만어를 지키는 작은 실험, 이제는 큰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지키는 이 뜻깊은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큰 기적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